안녕하세요. 효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급성 충수염,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응급 복부 수술의 원인입니다. 충수염은 대부분 충수강이 막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막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굳은 변이 딱딱해져서 분변석이 되기도 하고, 충수나 충수 근처의 맹장에 감염 후에 림프 조직이 커지면서 충수강이 막히기도 하고, 드물지만 맹장이나 충수 쪽에 종양으로 인해서 또 충수강이 막히면서 충수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충수강이 막히게 되면 그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 혈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충수벽이 붓고 혈류가 막히고, 결국은 그 부분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충수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간이 더 경과하면 그 부위로 괴사가 되고, 심하면 터져서 복막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막히고 그 안에 압력이 상승이 되고 혈류에 장애가 생기고 그 부위로 세균 감염이 되고 괴사, 천공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생 위험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흔한 병입니다. 연령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병들과 구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의 폐색, 천공된 궤양, 담낭염, 또 우리 개실염 같은 소화기에 다른 질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의 감염, 난소의 농양, 난소에 있던 낭종이나 혹의 파열, 난관의 염증, 또 골반염, 또 심지어는 자궁의 임신까지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은 임신 반응 검사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흔한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들도 있죠. 단순 위장염 우리가 많이 걸리는데요. 또는 요로 감염이라든지 요로의 결석, 신장 결석 그런 질환들도 복통으로 시작합니다. 즉, 단순히 배가 아프다고 해서 곧바로 충수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배꼽 주위에서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아랫배, 우하복부 통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통증이 생긴 뒤에 구역질이나 구토가 따라오고 하루 이틀 지나면 열이 나기도 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기침하거나 걸어다니거나 바지를 입으려고 다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찰을 하게 되면 우하복부에 압통이 발생하고 손으로 눌렀다 떼었을 때 더 아픈 반발통 또는 배 근육이 긴장되는 소견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특수한 징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수가 후복막 쪽에 있으면은 다리를 우리가 펼 때, 뻗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소아스 징후, 소아스 사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골반 쪽 안쪽으로 다리를 돌릴 때 아파하는 옵트레이터 사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이렇게 교과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퍼져서 있거나 발열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미 질환은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해 보이는데도 혹시 급성 충수염, 맹장염은 아닐까 하는 의심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수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질환은 영상 검사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요. 혈액 검사로는 보통 백혈구와 염증 수치를 같이 초기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저희가 진단을 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신체 검사의 소견, 백혈구와 염증 수치를 가지고 급성 충수염의 위험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충수염이 의심이 되게 되면 복부 CT 같은 것을 찍어서 확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도가 거의 95%에 이르고 저선량 CT로 찍어도 충분히 진단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T에서 충수벽이 두꺼워지고 또
주변에 지방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사인들이 보이게 되면 진단이 가능하고요. 표준 치료는 역시 충수 절제 수술입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에서 항생제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충수가 터지지 않았고 복막염이나 농양이 없고 환자가 안정적이고 추적 관찰이 잘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도를 합니다. 장점은 회복이 빠르고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점인데요. 단점은 치료 실패율이 10% 정도이고 특히 분변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만으로 치료를 할지 수술로 치료를 할지는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천공이나 농양, 복막염까지 갔다면 답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예후를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선진국에서는 사망률이 0.1에서 0.3%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천공이 동반되면 합병증 위험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처 감염, 복강 내 농양, 장 폐색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는 충수 절제술 이후에 남아있는 충수 조직이 다시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잔여 충수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 충수염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는 증상들과 징후들이 있다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정확히 진단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